신기하고 놀라운 아시아의 물기행. 지난 시간 저는 아시아 최대의 폭포수에 더위를 식히고 대지를 적셔주는 고만물을 만났습니다. 물이 귀한 산골에선 가족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강과 바다로 신나게 떠나봅니다. 아시아의 휴양지로 떠오른 다낭의 명소들. 그곳에 담긴 전설에 귀를 기울이고 아름다운 바다 속을 탐험합니다. 여정은 원시의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동굴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태평양 너머 낭만 가득한 필리핀의 섬 보홀까지 아시아가 간직한 놀라운 물 이야기를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물 만난 아시아, 오늘의 여정은 베트남 중부에 있는 해양도시 다낭에서 시작합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아시아의 별 베트남. 식민지 시대와 전쟁이 남긴 상처를 딛고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데요. 한때 전쟁의 격전지였던 다낭 역시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로 떠올랐습니다. 다낭에 여행 온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바나일 케이블카. 저도 이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1800년대 베트남을 지배했던 프랑스인들이 다낭의 더위를 피해 이사했다는 바나산.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다낭뿐만 아니고 이 다낭 주변 지역까지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높은 산을 장시간 오르는 케이블카. 이거 짠 공로? thử như nó cũng không lắc. Tôi không sợ đâu, anh cứ làm đi. thấy con gái thì hơi sợ. Cháu được đi lần đầu nên cháu chưa bao giờ đi cáp treo rồi hơi sợ. Tại vì đây là một cái thành phố rất là nhiều phong cảnh và cũng nhiều nơi tham quan thắng cảnh đẹp và đem đến cuộc sống rất là bình yên. 해발 1,500m에 달하는 바나산 정상까지 약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높은 고도에 귀가 멍멍해질 무렵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다리가 보였습니다. 골든 브리지, 베트남어로 거방이라고 합니다. 작년 6월 달에 완공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처음 가보는 겁니다. 큰 두 손이, 거대한 두 손이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모양인데요. 다낭의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골든 브릿지.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답니다. 이야, 정말 저 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손가락 하나가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0m에 달하는 황금빛 다리를 거인손이 떠받치고 있는 독특한 모양인데요. 공중에 뜬 커다란 손에 올라 있으니 부처님 손바닥에 갇힌 손오공이 된 기분입니다. 아찔한 높이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름날의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Tại vì là lúc đầu đi cáp treo thì một số người rất là sợ bởi vì là cao quá. Nhưng mà lên đến đây thì thấy là thôi cũng sợ cũng xứng đáng. Thấy đẹp ạ, rất đẹp ạ. đẹp, rất đẹp. Nhưng mà nói một cách cụ thể thì như nào? Thấy như kiểu yêu Việt Nam hơn ạ. 40도에 육박하는 다낭의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골든 브릿지. 프랑스인들이 바나일로 이사온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다낭에 밤이 오면 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는데요. 서울의 한강과 똑 닮았죠? 이 강 이름 역시 한강이랍니다. 여기는 한강 다리 중 멋지기로 소문난 거우종인데요. 다리 모양이 거대한 용을 닮았죠? 거우는 다리, 종은 베트남어로 용을 뜻합니다. 모양 그대로 용다리인 거죠. 밤이 되자 사람들이 용머리 쪽으로 모여듭니다. 저도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매주 토 일요일 날 9시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밤 9시에 열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보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모인 겁니다. 일제히 카메라를 켜고 정지 모드. 용머리에서 뭔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사람들이 고대하던 건 입에서 불을 뿜는 용. 용이 승천하며 불을 내뿜는 듯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용다리. 이 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잠시 후 용이 뿜어내는 건 시원한 물줄기. 덕분에 여름밤의 열기는 한층 고조되고 여기저기서 감탄이 쏟아집니다. 단비처럼 퍼지는 용의 포효. 짧지만 강력한 물세례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다낭의 밤을 선물해줍니다. 이거 정말 아쉽네요. 이게 이 더운 날씨에 물이 이쪽으로는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저쪽으로만 다 몰려가지고 정말 아쉽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저기 용의 눈을 보시면 화룡점정. 이 다낭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하트로 화룡점정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용의 눈을 보며 오감으로 느끼는 즐거운 여름밤. 다낭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웠답니다. 다낭에서 하루를 보낸 저는 오늘 호이안을 거쳐 참섬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호이안은 다낭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인데요. 한때 번성했던 동서양의 문화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낭과 호이안 사이 복잡단안했던 베트남의 역사를 품고 있는 5개의 석산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투이산. 산 위에는 아름답고 오래된 사원들이 자리해 있죠. 하지만 산을 제대로 만나려면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입구에선 신비로운 천년 동굴이 나타났는데요. 중앙에 선 큰 불상이 자비로운 미소로 맞아줍니다. 여기가 마블 마운틴, 베트남어로는 문화인선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전설에 따르면 금거북이가 이쪽에 나타나서 알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그 알 속에서 태어난 사람과 참족의 왕이 참파 왕국의 왕이 결혼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알이 태어날 때 그 조각이 5가지로 갈라져서 오행산으로 불렸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철과 땅과 불과 나무 그리고 물을 의미하는 5개의 봉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이 봉우리들이 우주 만물을 상징한다고 여겨 신성시한답니다. 저는 물의 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좁은 통로를 지나자
웅장한 지하 세계가 펼쳐집니다. 엄청 넓은데요. 새로운 세계. 마치 지하 동굴의 세계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여기는 후엔콩 동굴인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야전 병원으로 사용됐다고 전해집니다. 동굴 천장에 난 구멍은 전쟁 당시 폭격으로 생겼다는 말도 있는데요. 아픈 상처를 위로하듯 바위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불상에 스며듭니다. 천연의 동굴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만든 아주 걸작 같습니다. 이게 좁은 통로를 지나서 이렇게 오니까 다시 큰 공간이 나타나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자연이 만든 거대한 세계에 면면이 흐르는 인간의 역사. 오행사는 힘든 고비마다 함께하며 베트남 사람들을 품어준 작은 우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행산에서 내려와 호이안의 작은 선착장에 도착했는데요. 많은 배들이 관광객을 바쁘게 실어 나릅니다. 대부분 인근 섬으로 바다를 즐기러 가는 현지인들이죠. 지금이 여기 보시듯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호이안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나가면 참섬이 있는데요. 멋진 바다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쓰고 있는 밀짚 모자가 특이해 보였는데요. 친절하게도 한번 써보라고 빌려줍니다. 이맘때, 그러니까 5월에서 8월까지가 참섬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랍니다. 바다가 평온하고 바람도 잔잔하기 때문이죠. 이 시기가 지나면 많은 비로 바다가 험해진다니 참섬으로 가려면 시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참섬 해변은 벌써 아이들의 물놀이 세상. 더위도 식히고 추억도 만들며 신났는데요. 설레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의 여인들이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Hà Nội đến à? Ở đây rất nhiều người Hà Nội nhỉ? Vâng. Thì cảm thấy thế nào là đến đảo? Quá tuyệt vời ạ. Quá tuyệt vời á? Tuyệt vời như nào? Đầu tiên là người dân rất là thân thiện. 사람들 친절하고 cảnh rất là đẹp. 베트남 và Việt Nam 으로 놀러 오세요. 베트남 으로 오세요. tuyệt vời. 베트남 으로 오세요. 참섬 인근 배로 이동하면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수한 헬멧을 쓰고 물속에 풍덩, 바로 시워커입니다. 수영을 못해도 이 헬멧만 쓰면 물속 구경을 할 수 있는데요. 장비 안으로 공기가 주입돼 편하게 호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시워커로 누비는 바다는 어떤 느낌인지, 참섬의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Many fish?
Yeah, I love it. It's fun.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올라오는 걸 보니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상당히 긴장됩니다. 밑이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긴장됩니다. 처음이라 좀 떨렸는데요. 드디어 물속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앞이 캄캄할 줄 알았는데 환상적인 물속 세상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열대어들이 다가와 저와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는 바닷속. 수영을 못해도 즐길 수 있는 멋진 경험이었는데요. 가이드가 건네준 먹이를 주자 물고기들이 무서울 정도로 모여듭니다. 알고 보니 이 녀석들 먹이 때문에 몰려든 거였네요. 잠시 인어왕자가 되어 물고기 떼와 즐기는 물속 세상.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신비한 수중 구경으로 즐거운 참섬. 이제 잠을 좀 청해야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좋습니다. 근데 제 몸에 비해 해먹이 좀 작았는데요. 야, 이거 보기보다 흔들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예. 아유, 피디님 좀 도와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아, 예.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 넘어질 것 같은데. 아이고, 어린 시절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늘에 누워서. 여행에도 쉼표가 필요한 법. 선선한 바닷바람을 이불 삼아 달콤한 낮잠을 청해봅니다.